안녕하십니까. 예, 저 무릎학교 기술을 맡고 있는 이상봉입니다. 2주 전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네. 예,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학창 시절에 기술을 배우지 않으셔서 아마 좀 생소한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 가운데 과학과 기술의 차이가 있다. 과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어느 어머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말씀해 보시죠. 과학은 자연 세계 원리를 발견하는 학문이고요. 예. 기술은 그것을 응용하는 학문이라고 예. 생각하는 예. 지난 시간에 그 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얘기 중에 이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과학은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것이 기술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비춰볼 때는 그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기술이 먼저 나오고 과학이 나중에 나왔다. 그 설명을 드리면서 마찰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본 게 기술과 많이 혼동되는 용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기능이다 그랬죠. 또 뭐 기억나는 게 있는지 어느 어머님께서 또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예, 기술과 예. 기능을. 예. 차두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그 어머님 신세대 어머님이시네요. 예, 이제 저는 차범근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은 차두리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기능은 어떤 실습 또는 반복 숙달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능은 단지 기술적인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술적인 기능도 있고 또 체육과 같은 신체적인 기능도 있고 우리 기술에서 다루는 기술적인 기능도 있다. 두 용어는 서로 다른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기술이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술은 제한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식을 종합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산을 활용하는 과정 또는 그 과정에 의한 결과를 말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어머님들이 이제 아들, 딸,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그걸 왜 배우나에 대해서 잘 아셔야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지도하실 때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술에 대해서 기술을 왜 배우냐를 알아보기 전에 이제 여러 어머님들이 학창 시절에 기술을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교육, 보통 공업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기술은 일반 교육을 해서 기술 교육이라 합니다. 보통 기술 교육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한 기술 교육하고 성격이 다른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의 공과대학 또는 직업훈련원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기술 교육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공업교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공과대학의 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굉장히 익숙하죠? 네. 예, 그런데 중학교에서 배우는 기술은 그런 직업교육의 성격이 아니라 이제 이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히 성장해서 우리 민주사회의 건전한 시민이 됐을 때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기술과 관련된 지식, 태도, 기능을 이렇게 갖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될 학생도 있을 테고, 택시 기사가 될 학생도 있을 테고, 저처럼 교육자가 될 학생도 있을 테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 동네에서는 기계, 전기, 전자 이렇게 나누지 않고 제조기술, 건설기술, 통신기술, 수송기술, 생명기술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5가지
주요 기술의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요 5가지 제조, 건설, 수송, 통신기술, 생명 관련 기술 요 5가지 분야의 생활 속에 관련된 거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머님들의 아들, 딸이 왜 기술을 배울까, 기술 교육이 왜 필요할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자, 어머님들 지금 현재의 아들, 딸들 이제 낳아서 기르실 때 걸음뱅이 이제 거의 뭐 기어다니고 이제 막 걸음마 배울 때 그 귀여운 아들, 딸한테 뭐 해주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잡을 때 뭐 해주죠? 곤지곤지 잼잼잼 안 하나요? 요거 안 하나요? 우리 선조들이 어린아이를 기를 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실제 생활을 통해서 해왔는데, 요 손을 움직이고 요 신체를 움직이는 게 사고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지금이야 이제 다들 각자 이동전화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 과거에 한 1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같이 이제 시골 사는 사람이 서울역에 내렸어요. 그래서 친구 만나기로 하고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니들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 그러면 뭐 234-5678이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수화기를 들고 234-5678 듣기만 하는 것과 말로 따로 하는 게 다릅니다. 234-5678 이렇게 같이 따라서 하면 훨씬 기억이 잘 되죠. 그거보다 더 기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34-5678 종이가 없어도 손으로라도 허공에 한번 써보는 신용을 하면 나중에 깜빡했을 때 더 쉽게 떠오릅니다. 요게 신체적인 운동이, 신체 움직임이 사고작용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자, 인간의 본성에는 조작적인 욕구가 있다 그러거든요. 조작적인 욕구가 있다. 그 조작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기술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쓰면요. 이제 어머님들이 그 자녀분들 기르실 때 그 숫자 하나, 둘, 셋 수의 개념 알려줄 때 그냥 알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하나 쌓아가고 요건 하나고 요건 2개, 요건 3개 해서 수의 개념을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블록을 가지고 하면 더 잘 알고 있죠. 예, 지금 이러한 것들은 다 사람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사람에게는 조작적인 욕구가 있다. 그것을 잘 활용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혜, 여러 엄마, 아빠들의 지혜죠. 자, 그런데 이런 측면 말고 또 다른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잠깐 써보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호모 사피엔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인간. 자, 사람이 동물과는 달리 사고를 한다, 생각을 한다. 사람의 굉장히 다른 특성이죠. 동물과는 다른 특성이죠. 또 다른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혹시 생각나시나요?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호모 페이버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호모 페이버 또는 호모 파데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도구적 인간 이런 뜻입니다. 도구적 사람. 사람의 또 다른 특성은 다른 짐승과는 달리 2발로 걷는다. 그렇기 때문에 2손이 자유롭죠.
이 자유로운 두 손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서 활용했죠. 직립보행을 한다. 그래서 두 손이 자유롭다. 이러한 두 손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발달적 측면의 특성을 나타낸 용어가 호모 페이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조작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술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기술교육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실습을 하고 무엇을 구상하고 만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 어머님들께서 자녀들 지도할 때 학교에서 무슨 실습을 했다 또는 방학 중 과제로 실습 과제를 집에서 해야 된다 했을 때 이렇게 실제 땀 흘리고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은 가끔씩은 여기 나와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이제 제 이웃에 그런 사람 봤습니다. 공부를 해라 그러면 이제 영어, 수학 또 국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기술 숙제한다고 실습을 하면 너 공부하랬더니 왜 놀고 있니?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술교육이 우리 아들, 딸들이 왜 기술교육을 배워야 되는가, 기술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어머님께서 댁에서 어떤 냉장고를 사용하세요? 예. 저는 지금 냉장고 구입한 지 한 7, 8년 됐거든요. 다시 구입을 한다면 용량 좀 크고요. 예. 디자인 좀 예쁜 걸로 바꾸고 싶어요. 용량이 크고 디자인이 예쁜 냉장고로 바꾸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집에서 어떤 냉장고를 쓰고 계세요? 저는 아직까지 식구가 얼마 없어서 적은 거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도 구입할 때는 예. 좀 색깔도 좋고 기능도 다양하고 예. 전기용 같은 게 좀 전락되는 거 쓰고 싶어요. 예.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전기 요금이 절약되는 냉장고를 사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고 싶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제도에 관해서 VCR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VCR 자료를 보시고 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하루를 상상할 수 있을까? 각종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그것은 아마도 큰 재앙과도 같은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유한한 에너지인 전기를 마구 써버릴 수는 없는 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에너지 소비율 등급 표시 제도란 제품의 에너지 소비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1등급은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제품이고 5등급 제품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품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전략형 제품을 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자들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전략형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은 모두 11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백열 등 가스보일러 등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1등급 제품을 사용했을 때와 3등급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까? 방과 거실 곳곳에 달려있는 형광 램프의 경우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인 제품은 3등급에 비해 16%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국내에 보급된 형광 램프를 모두 1등급으로 바꿀 경우 매년 1,715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이다. 냉장고의 경우 1등급 제품을 사용했을 때 에너지 절약 효과는 더욱 크다. 국내에 보급된 냉장고 모델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꿀 경우 무려 23%의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돈으로 따진다면 매년 22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름철 자주 사용하는 에어컨의 경우도 1등급 에어컨은 3등급에 비해 23%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그래서 1등급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좋은 방법이다. 예, VCR 잘 보셨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제품을 사야 좋은 제품을 사는가에 대해서 이제 잘 아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VCR 자료 내용 가운데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읽으실 줄 아시겠죠?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요 표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가전제품 가게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 윗부분은 뭐 자동차에도 붙어 있죠. 최근에 새 차 사신 걸 이웃 주민들 혹은 어머님들이 사셨을 때 보면 위에 부분에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윗부분은 여러 가지 제품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표시고요. 또 아랫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 아랫부분은 지금 요 표의 경우에는 전기 냉장고를 나타내는 에너지 효율,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냉장고의 모델명이 여기 적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전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고, 냉장실은 부피가 얼마나 되고, 냉동실은 부피가 얼마나 되고, 리터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월간 소비 전력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달에 전력을 얼마나 쓰느냐 이렇게 했는데 전력은 와트라는 단위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월간 월 WH 그 다음에 이제 와트수가 높을 경우에는 킬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숫자가 적을수록 에너지 효율, 소비 효율이 높은 냉장고입니다. 예. 자, 그럼 뭐 간략하게 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가지 보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냉장고 또는 뭐 식기세척기 또는 뭐 전화기 이런 기술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사면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죠. 이렇게 기술에 대한 지식, 태도, 능력을 갖추면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보다 더 유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술 교육을 받지 않으면 더욱더 불리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세 번째는 전체 사회, 전체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기술이 이렇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각종 기술 제품이 개입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사회적 차원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러한 기술 개발이 관련이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님 오늘 아침에 또는 점심 때 어떤 걸 드셨어요? 드신 식품이 어떤 거죠? 김치찌개 잡수셨고요. 예. 또 부대찌개 잡수셨어요? 예. 저는 이제 청국장을 점심 때 먹었는데요. 먹으면서도 좀 깨름칙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두부의 82%가 유전자 변형 콩입니다. 그거 모르셨죠? 왜 그러냐면 두부를 만드는 콩을 거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거든요. 유전자 변형 식품 또는 유전자 조작 식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생명기술과 관련된 건데 원래 자연 그대로의 콩은 일단 생산량이 콩알이 적게 수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라는 동안에 병충해에 약하거든요. 그럼 병충해에 강하게 만들고 또 많이 생산되게 만들려고 콩의 유전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충해에도 강해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수확량이 많아서 좋기는 좋은데 그게 사람 몸에 해로울까 해롭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또 다른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아져서 지구온난화가 가속된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3월 달에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죠? 네. 그죠?
엄청난 농가에 피해가 왔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청원군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 기상 이변,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해서 그렇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처럼 전체 사회, 전체 국가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 1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다 국가의 주인이거든요. 그걸 이제 참여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어머님들이 또 여러 아버님들이 여러 학부모들이 각종 이런 기술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거나 또 지방의회 또는 국회의원들한테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셔야만 좋은 방향으로 나는 유전자 변형식품을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것을 반대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고 참여를 하셔야 되죠. 자,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사회, 대한민국 전체 의사결정 문제하고 결정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술과 관련된 지식, 태도,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시의원이 됐을 때, 서울시장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는 더더욱 중요하게 그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잘못 결정하면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지도 모르거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개인의 발달적 측면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몸을 움직이고 무엇을 만지고 이런 조작적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런 교육으로 기술 교육이 꼭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데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데 기술적인 지식과 태도와 능력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기술과 관련된 많은 지식, 태도,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 민주 시민들이 올바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알아야 바른 의사표시를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목적으로 기술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자녀들을 지도할 때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요거는 요러한 네가 장차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 때 꼭 필요한 거니까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 대단히 유식하구나. 대단히 장기적으로 멀리 바라보고 있구나. 아마 놀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대해서 혹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죠. 예, 말씀하시죠. 그럼 아까 교수님 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예. 그럼 만약에 1등급하고 5등급하고 차이는 많이 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품목이 11가지라 그랬죠? 네. 그 품목별로 그 절약되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형광등 같은 경우 1등급 형광등하고 3등급 형광등이 약 16%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11개 품목이 1등급에서 5등급 이제 최고 소비 효율이 높은 것과 가장 소비 효율이 나쁜 것 사이에서 약 30%에서 40%까지 차이가 나고요. 자동차의 경우는 약 60%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어머님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예, 그러면 이제 댁에서 쓰시는 백열전구 60촉 60W짜리 백열전구를 1등급하고 5등급짜리를 썼다 그러면
1년에 약 1,300원 정도 전기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대개 면도하실 때 이제 부군께서 면도하실 때 그 앞에 백열전구가 보통 2개, 3개 또는 뭐 100W짜리 그 밖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생각해 보시면 상당한 금액이 1년 동안 절약이 되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에어컨은 환경에 나쁘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아주 더운 날은 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상충할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요? 이건 아까보다 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지난주에 기술은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 된다 그랬거든요. 에어컨을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을 써야 되는데 에어컨을 많이 쓰면 아주 그 프레온가스라는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안 쓸 수는 없고 그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대안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자, 어머님은 이제 에어컨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거 있잖아요. 자동차, 이 편리한 문명의 이기인데 아주 대단히 편리한 발명품인데 안 쓰면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쓰면 배기가스가 너무너무 나쁘죠. 이제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거의 실용화 직전까지 와 있는 게 어떤 거? 예, 맞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지금 현재 시속 80km, 100km까지 실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안기술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보기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전기 많이 쓰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죠. 수력발전도 있고 화력발전소도 있고 화력발전소가 석유를 떼가지고 전기를 만든다. 아주 오염도 나고 나쁘죠. 그래서 또 생각해 보는 게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 또 파도, 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조력발전. 어머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은 환경 친화적인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걸 대안기술이라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기술 또는 기술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각종 기술 활동에 대해서 우리 생활 속에 접해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자전거 아시죠? 네, 자전거를 통해서 기계란 어떤 것이고 그 속에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을까 자전거를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